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올린 동영상, 하여튼 중요한 것 두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왼팔 운동의 중요성, 늘 하던 말이지만은, 왼팔 운동이 왜 일관성 있게, 계속 되어야 되는가. 어떤 원리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왼팔 운동이 멈추기 시작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폐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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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처지고 있을 거다. 그게 어느 시간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버리면 왼팔 운동을 안 하고 오른쪽 어깨를 안 쳐주거나 안 들고 있거나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다 컨디션이 떨어진 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여러분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꼭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릴 건 지난 동영상에서 연이은 그런 원리적인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왼팔 운동이 참 중요하죠. 왼팔 운동이 참 중요한데, 가끔가다 이러보면, 왼팔 운동이 중요해서 왼팔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끼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왼팔 운동 하면 할수록 컨디션이 나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왼팔 운동을 하는 거는 원래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왼팔 운동을 하면 좋아야 그게, 오른손잡이가 왼팔 운동을 하면 좋아야 정상이에요. 왼손잡이는 오른팔 운동을 하면 좋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여튼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혹시나 내가 본인이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 또 지난 동영상만 보고 열심히 왼팔 운동했는데, 나는 왼팔 운동하니까 컨디션이 더 안 좋아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도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거에 얘기했던 얘기를 왜 또 오늘 하느냐, 이러기보다는, 하여튼 이거 좀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시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니까, 일단은 왼팔 운동을 하는데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왼팔 운동하고 오른쪽 어깨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속성 중에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발, 뒷발, 옆구리, 발 벌어지는 거. 옆구리, 발 벌어지는 거, 센터.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기립근. 기립근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기립근이 옛날에 기억나세요? 기립근이 좀 오른쪽이 돌아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막 기립근을 너무 돌려버리면 왼팔 운동하면 컨디션이 팍팍 떨어지는 거 나세요? 그 기립근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왼팔 운동하면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돌아가서 기립근이 상체가 자꾸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 그 기립근이 너무 돌아간 거거든요. 이제 강제로 너무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왼팔 운동을 한다는 게 이게 네 가지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속성 네 가지. 컨디션 나쁘게 하는 속성은 많다고 했죠. 10가지, 20가지도 된다고 했죠. 10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리스트로 1, 2, 3, 4 쭉 나열해보면 100번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대처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5번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5번은 스트레스라고 했고 1, 2, 3, 4번을 대표적인 걸 4개를 했는데, 지금 왼팔 운동은 4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머지 3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3개를. 왼팔 운동을 하는데 왜 기분 나쁘지? 그럼 나머지 3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것도 또 사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는 뭐 스트레스가 있는지 뭐 손가락 혹은 발가락에 문제가 있는지 뒤로 뛰기를 안 했다든지 혹은 전신 운동을 좀 안 했다든지 혹은 물병을 상하 비대칭을 좀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걸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상하 비대칭 때문에 이게 뭔가 순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왼팔 운동은 원래 하면요 몸이 좋다고 느껴야 돼요. 저는요 저는 균형을 조금 대다수의 분들보다 균형을 조금 잘 맞추는 편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도 빨리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니까 일단 맞추기 시작하면 왼팔 운동하면 거의 좋아요. 제가 왼팔 운동에서 나빠 본 적은 가끔 가다가 나빠져요. 왠가 하면 이제 다리가 앞발 뒷발이 바뀌는 상황이나 센터가 내가 잘 못 맞춰서 한쪽이 세져 버린다든가 이럴 때 배 아픔과 동시에 배가 아프면서 왼팔 운동하면 싫어지더라고. 심지어 이렇게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외출할 때 물병 담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 백을 왼손에 잡는 게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거의 왼손에 잡고 백을 잡고 이렇게 팔꿈치를 갈비뼈에 기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근데 왼손에 잡으면 더 좋아요. 잡은 게 더 좋은 게 더 정상인데 이게 나쁘다고 느낄 때는 저는 본능적으로 이거 문제 생겼다. 지금 센터, 옆구리의 문제나 앞발 뒷발의 문제나 기립근의 문제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알고 있지 못한다든가 혹은 상하 비대칭 쪽으로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든가 이런 뭐 그 외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창자가 변형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창자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깐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빠르게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왼팔 운동을 한다 해서 좋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손잡이가 왼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아야 그게 정상적인 노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손잡이나 왼팔 운동하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전에도 제가 왼팔 운동을 여러분들이 저는 오른팔 왼팔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차이 많이 나실 거예요. 차이 많이 나요.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다라면 오른팔 왼팔 차이가 엄청 나요. 근데 왼팔 운동을 제가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그때 뭐 원판 돌리기도 막 하고 이거 밑으로 당기는 것도 하루에 뭐 진짜 한 50회는 기본으로 당기고 그죠? 지팡이 짚고 다닌 것도 많고 무지막지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도 아직도 왼팔 운동하면 좋아요. 왜 좋은가? 아까 말씀드렸죠? 왼팔 운동을 해서 좋은 게 정상이다. 자, 기억하세요. 왼팔 운동하는 게 해서 좋은 게 정상이다. 오른손잡이는.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해서 좋은 이유는 뭔가 이거예요. 이유는 뭔가. 그거는요. 이 나머지 세 가지가 지금 순방향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발 뒷발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 옆구리가 맞아 들어가고 있고 기립근이 어느 정도 대략이라도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왼팔 운동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다른 요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왼팔 운동을 하면 좋아야 돼요. 나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뭔가 앞발 뒷발이나 옆구리 발 벌어짐이나 기립근 혹은 상하 비대칭 혹은 전신 운동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막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고 있다. 내가 모든 분들을 모르는데 혹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되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인데 막
속으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막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중얼중얼 거려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뭔가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평안이 이렇게 싹 찾아와요.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괜히 스트레스 받고 있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이런 그런 생각과 함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탁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아. 그 뭐 세상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뭐 교회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뭐 하나님 믿으시든 뭐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동원하십시오.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 스트레스가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최소한 5번째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떤 데이터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1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스트레스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버리잖아요. 그 사람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혈액순환이, 혈관이 다 찌그러들면서 사람 몸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한 달 이상 동안 스트레스를 똑같은 이유로 혹은 중첩된 이유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버리죠. 그럼 건강 박살나버립니다. 작살나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내려놔야 될 때는 어떻게 하든 내려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주변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내 건강을 망가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왼팔 운동해서 좋아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먹히는 경우요, 이거 좀 드물어요. 내가 그래서 강, 중, 약 하는데 강은 조금 하고 중, 약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럼 잘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센터나 다리가 안 맞고 뭔가 길이끈이 안 맞고 상하비대칭이 안 맞아서 지금 왼팔 운동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아. 이걸 착각해서 먹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착각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머지 3가지가 안 맞아서 왼팔 운동, 그러니까 안 맞아서 이게 했다가 그는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순방향적인 흐름이 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먹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먹혔다라는 거는 순방향적인 흐름이 계속 되는데 이쪽을 너무 운동을 해서 혈관으로 피가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냉철하게 보기에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먹히는 상황이 오기는, 만약에 앞발, 뒷발, 옆구리, 길이끈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왼팔이 먹혔다. 먹힐 수 있습니다. 센 운동을 많이 하면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기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먹혀본 적도 있고, 혹은 아까 말한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졌는데 착각해서 먹혔다고 느낄 수도 있었고, 꼬였는데 착각해서 먹혔다고 엉뚱한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순방향적인 흐름이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방향적인 흐름. 원래는 이제 순방향적인 흐름은 우리가 대장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충을 했잖아요. 초창기에 보충을 하고, 지금도 보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충하고 누워서 모래주머니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대장으로 끌려간 걸, 대장이 커져 있는 대장을 소장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네?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오는 걸 순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왔는 걸 양쪽 다리로 피가 통할 때 앞발, 뒷발을 잘 맞춰주고, 또 심지어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옆구리 쪽도 이렇게 해서
센터도 맞춰주고 또 기립근도 좀 신경 써주면서 오른쪽 어깨는 들고 왼팔 운동을 자꾸 왼팔을 이렇게 뭐 기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 식으로 자꾸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앞발 뒷발, 앞발 뒷발에서 양쪽 옆구리 맞춰줘야 돼요. 또 올라오면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니까 왼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 왼팔 운동. 또 오른손잡이는 기립근이 나중에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기립근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여튼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왼쪽으로 약간 돌려줘야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왼팔 운동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중간에 개실령, 팽창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팽창이 우리 창자구 쓰고요. 근데 팽창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졌단 말하고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동영상, 제가 올린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는 그냥 몸이 아팠는데 그냥 무작정 당했잖아요. 계속 아프기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아예 뭐 흘러가지를 못해. 아주 미약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끊어져 있었죠. 그리고 보충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을 하니까 순방향적인 흐름이 생기면서 있던 팽창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팽창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것도 팽창 하나가 풀려서 이렇게 가스가 이동하면서 옆에 팽창하고 또 결합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팽창이 사라져가는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 팽창은 점점 소장 쪽에서 위장 쪽으로 계속 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위장 방향,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팽창은 없어져야 돼요. 팽창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가끔씩 팽창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제 뱃속에 팽창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팽창이 풀려가는 과정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 팽창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팽창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앞발 뒷발도 잘 못 맞추고 옆구리도 잘 못 맞추고 뭐 상체 왼팔 운동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조금 벗어나 있을 때는 그래도 조정 능력이 있어서 순방향적인 흐름이 계속 생겨요. 그죠? 순방향적인 흐름이 계속 생긴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곳곳에 앞발 뒷발도 문제가 생기고 옆구리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왼팔 운동도 안 하기 시작하고 기립근도 뭐 안 하고 상하 비대칭 물병 들기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작동을 하니까 이게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끊어지면 이 팽창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요. 팽창이 다시 강화되고 잡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팽창이 이렇게 딱 잡히면 순방향적인 흐름이 순방향적인 흐름의 끊어짐이 완전히 강해져요. 배가 아프다. 근데 사실 배가 항상 아픈 거 아니거든요.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 맞죠? 배가 편안할 때도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많아요. 저는 많은데 여러분 저도 아팠다 안 아팠다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픈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항상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좋을 때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 유지되는 시간을 5시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순방향적인 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앞발, 뒷발, 앞발, 뒷발에서 옆구리, 옆구리에서 오른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 팔, 오른쪽 머리로 흘러가는 이 순방향적인 흐름이 약해지고 끊어지면 그것도 뭔가 그러니까 순방향적인 흐름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왼팔 운동을 하면 좋다고 느껴요. 다시 순방향적인 흐름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극히 미미할 때 그때는 왼팔 운동을 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하여튼 왼팔 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죽 말하면 컨디션이 좋을 때 머리 운동을 해라. 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자꾸 이런 말 해요. 컨디션이 좋을 때 왼팔 운동을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해라. 어깨도 치고. 그러니까 순방향적인 흐름을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순방향적인 흐름이 잘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러니까 5시간을 유지해 본 사람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 스케이트 얼음 위에서 빙판 위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탄다고 봅시다. 그죠? 처음에 타면 서서 10초도 못 버티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타면 다 넘어지죠. 그죠? 뭐 한 1분 있다가 다 넘어지죠. 그냥 혼자 타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5분 동안 안 넘어지고 목표를 써야 되는데 5분 동안 안 넘어져야지. 근데 5분 동안 안 넘어지고 나면요. 괜히 묘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잡아주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실력이 또 며칠 지나니까 한 5분이 아니고 20분 동안 안 넘어져. 또 첫날은 뭐 5분만 타도 발목이 아파 죽겠다 이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뭐 20분이 아니라 1시간을 타도 발목도 안 아프고 이제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균형감도 이렇게 알아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목표치를 세워놓고 그 5시간 목표치에 도달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5시간 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5시간뿐만 아니라 6시간 유지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목표를 1분을 잡았어요. 빙판을,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난 1분만 잡으면 끝. 더 이상 안 해요. 그 사람이 1분 딱 탔어. 어떻게 노력해서 안 넘어지고 갔어. 그 자기 목표 달성했으니까 끝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돼. 1분 목표를 하고 이제 한 일주일 타러 가니까 또 10초도 안 돼서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1분을 목표로 해서 1분을 안 넘어지고 버텼는데 일주일 지나고 갔는데 그 사이에 10초도 못 버티고 또 넘어지네. 실망할 수 있잖아요. 1분 갖고는 안 되거든요. 1분 갖고는. 1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우연히 컨디션이 좋아가 안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형성이 되지 않고 몸이 반응할 시간적인 충분한 조건이 안 돼요. 그죠? 최소한 10분, 20분 정도는 타도 안 넘어지고 그게 실력이죠. 실력이죠. 1분짜리 갖고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5시간 정도 목표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컨디션이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지금 어느 지점, 어느 포인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컨디션 나빠지는 이유가 이런 몇 가지 대표적인 거 4가지하고 나머지 한 뭐 20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스트레스도. 그 왼팔 운동을 해서 컨디션이 나빠지면 컨디션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왼팔 운동해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왼팔 운동 안 하면 나빠지면 오른팔 운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팽창이 있을 때는 왼팔 운동만 하면 오히려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왼팔 운동해서 나쁘면 오른팔을 살짝 흔들어 주기도 해야 되고. 근데 왼팔 운동해서 나빠서 오른팔 운동 흔들어 주면 팽창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죠.
왼팔 운동에서 나쁘면 오른팔 흔들어주면 컨디션은 살짝 올라갈 수는 있는데 팽창이 없어지냐고요. 그럼 오른팔 운동 계속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또 왼팔 운동해야 또 좋죠. 팽창이 생기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왜 순방향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방향적인 흐름을 잃어버렸다, 끊어졌다는 거는 오른쪽, 왼쪽이란 개념 자체가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팽창이 가운데 딱, 창자 가운데 딱 생겨갖고 뭐 어디든 딱 왼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창자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 운동 계속해도 나쁘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제 이 팽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본인이 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도 안정화를 시키고 앞발 뒷발. 그러니까 지금 형태적으로 팽창이 생긴 이유는 앞발 뒷발이나 센터나 왼팔 운동을 안 해준 거나 머리를 잘 안 흔들어 준 거나 상하 비대칭 운동을 안 해준 거나 전신 운동을 안 해준 거나 뒤로 걷기를 안 해준 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중첩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생긴 팽창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야 돼요. 뭐가 안 맞지? 센터가 안 맞나? 찾아야 돼요. 앞발 뒷발이 안 맞나? 찾아야 돼요.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상하 비대칭이 안 되고 있나? 해야 돼요. 상하 비대칭 해요. 그것도 하다가 그래도 안 풀리면 누워서 보충이라도 이렇게 다시 해봐야 돼요. 보충해보고. 또 누워서도 왼발도 까딱까딱 해보고 오른발도 까딱 해보고 왼손도 까딱까딱 해보고 오른손도 까딱 해보고 더 좋은 쪽으로 자꾸 하고 팽창이 생겨서 체했을 때는 좀 누워있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누워있는 게 왜? 창자 팽창이 생기면 창자가 내려앉아요. 그냥 쓰여있으면 더 내려앉아요. 누워있으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면서 팽창이 풀리는데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들어가요. 누워있으면. 보통 체하면 한숨 자고 나면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창자가 쭉 펼쳐져서 가스가 골고루 퍼져나가면 그 팽창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 버리면 팽창이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체했을 때는 약 먹고 한숨 자고 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체했는데 자꾸 돌아다니면 팽창이 안 없어져야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몰랐을 때고 지금 알게 됐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는 앞발 뒷발 최대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워 있어도 안 돼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왼팔 운동 해서 좋으면 왼팔 운동, 오른팔 운동 해서 좋으면 오른팔 운동, 또 앞발 뒷발 맞춰서 앞발은 뒤로 좀 당기기도 해주고 또 이게 요인이 많거든요. 제가요 이 다리 들어주기 있잖아요. 하루에 제가 한 10세트씩 3번 정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도 가려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꼭 한번 하세요. 낮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한꺼번에 10세트 안 해도 돼요. 네? 낮에 한두 번 꼭 하세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한번 하세요. 10세트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7세트, 8세트. 잠자기 직전에 해놓으면 이게 아랫배에 있던 게 윗배로 쓱 올라오는 힘이 형성이 되면서 이 대사증후군 걸린 사람들은 창자가 밑으로 좀 쏠려 있어요. 밑으로 내려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동작을 중간중간에 안 해주게 되면 내가 순방향적인 흐름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막 트림으로 해서 가스를 쑥쑥 빼잖아요. 그러면 윗배에 있는 위장에 있는 가스만 자꾸 쑥쑥 빠져버리고 그럼 아랫배하고 윗배하고 연결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면 이거 이상한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 잊어먹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 잊어먹죠? 여러분 잘 잊어먹잖아요. 동영상 열심히 듣고 났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 개 한 개 세부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거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기억해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또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자꾸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올려놓은 모든 동영상은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동영상이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뒤로 다 연결이 돼요. 모든 동영상이 여러분이 연결이 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지금 이해하시기 시작했다. 뭔가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하여튼 왜 왼팔 운동을 하면 나빠지느냐. 그죠? 팽창이 생길 때는 누워서 보충을 하시기도 하고 앞발 뒷발도 맞춰보고 옆구리도 맞춰보고 자꾸 그러니까 팽창이 생기면요 옆구리도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뭐 왼쪽 옆구리에 머리춤을 차고 있었다면 5g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뭐 5g을 더 내려보기도 하고 내리니까 더 좋아. 그러면 또 내려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면 이 팽창이 점점 약해져요. 또 누워서 보충을 해보니까 또 좋아. 막 보충을 해서 머리춤을 그때 가슴에는 요렇게도 올려보고 요렇게도 올려보고 뭐 갈비뼈에도 물병에 또 기대도 보고 옆구리에도 물병을 이렇게 기대도 보고 막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팽창은 약해진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등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뭔가 팽창은 없어진 것 같고, 순방향적인 흐름이 이제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순방향적인 흐름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앞발, 뒷발 신경 쓰고, 옆구리도 조금은 신경 쓰고, 왼손 운동을 일관성 있게 하고, 오른쪽 어깨 가능하면 들고 있으려고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운동들, 물병 들기 하루에 한 4차례 정도 하고, 뒤로 뛰는 것도 좀 하고, 5번, 6번 이렇게 하랬잖아요. 턱걸이도 하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기대 있기도 하고, 이거 해보셨죠? 이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저 이제 한 일주일, 한 7일, 8일 된 것 같은데, 7일, 8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요렇게 차는 게 있고, 또, 요렇게 해서 한번 접어서 더 두껍게, 그죠? 더 두껍게 요렇게 차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다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저는 요렇게 주로 좀 많이 해요. 두껍게. 근데 가끔 이렇게 두껍게 너무 하다 보면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때, 아까처럼 두 겹으로 이렇게 축 늘어뜨려서 이렇게 차고 있으면 또 다시 괜찮은 진정이 되고 이 차고 있으면 확실히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건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게 찬채로도 운동을 그냥 해요. 그냥 평상시 하던 운동대로 합니다.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적응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적응이 돼 가서 처음에는 약간 뭐 이렇게 명령 반응처럼 좀 진짜 어리어리하기도 하고 막 기침도 막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기침 나옵니다. 근데 기침 나오면 저는 좋게 봐요. 근데 그 기침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빨리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주의사항으로. 근데 확실히 그냥 이게 좀 그거는 느껴요. 이걸 적용하고부터 이 하루에 제가 2번 정도 적용하거든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낮에는 주로 제가 나가 있으니까 잘 적용을 못하고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적용을 하는데
뭐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면 좀 꽤 오래 하는 편이에요. 뭐 1시간 또 넘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막 기침이 나고 막 이럴 때는 잠깐 벗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하여튼 그래요. 기침이 나면 벗기도 하고. 근데 기침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 그게 폐가 확 들리면서 가스가 너무 올라오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서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어차피 이걸 차고 있으면 폐가 들렸다가 빼면 이제 천천히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벗고 나서도 운동을 한번 해주는 게 한 1분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동영상에서. 기억하시죠? 이거 벗고 나서 한 1분 정도 운동을 해주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시켜가는 거예요. 적응을 시켜가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이걸 좀 오래 차고 있으면 이게 폐가 갑자기 들리면 몸이 조금 충격을 받아요. 몸이 약간 요동을 치니까 가끔씩 머리도 아프고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번씩 벗어버리고 뭐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날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큰 적이 없어서 그냥 또 제가 그때 이거 차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딱 들리면서 몸이 균형이 알아서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차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깥에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것만 해갖고 몸이 바뀌기를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보조수단으로 이걸 차고 있으면 폐가 약간 들리고 또 왼쪽 가슴 쪽으로 또 피가 또 많이 가니까 수건에 압박이 있으니까. 이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들린 채로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폐가 들려 있는 상황을 내 몸이 빨리 적응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폐가 들릴 때도 더 쉽게 들려 있는 상황. 폐가 항상 쳐져 있다가 몇십 년 동안 쳐져 있다가 이게 들리면요. 내 온몸의 혈액순환 체계가 좀 뒤바뀐다고 이래 봐야 돼요. 그 충격이 있으니까 명현현상, 2차 자각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냥 뭐 갑자기 막 다리가 뜨끔하게 아프던가, 갑자기 막 발목이 막 시큰하게 아프던가 하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없어져 버리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막 창자가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이런 게 혈액순환이 슥슥 바뀌니까 혈관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경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그런 거는 저 수도 없이 경험해 봤는데, 일단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익한 점은 뭔가 하면 폐가 쳐져 있을 때 컨디션을 좀 빨리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폐가 쳐졌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것만 갖고 컨디션을 끌어올린다고 말도 안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앞발, 뒷발 문제, 옆구리 문제, 기립근 문제, 상체, 운동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컨디션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쁘게 하기 때문에 폐가 처지는 건데,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폐를 들어주는데,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걸로 해서 컨디션이 돌아올 정도의 힘은 없어요. 예? 가끔씩 이게 어떤 때는 딱 차버리면 컨디션이 좀 나빠지려고 하다가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운동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을 때. 뭔가 순방향은 살아있는데 운동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순방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 이걸 딱 차면 쫙 컨디션이 올라와요. 왜? 자동으로 폐가 들려주니까. 근데 막 앞발 뒷발이 안 맞아서 지금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차고 있으면 살짝은 올라오죠. 근데 조금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앞발 뒷발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옆구리 문제 또 해결 안 해주면 더 이상 컨디션이 안 올라가요. 이거 차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내가 순방향 운동을 하고 있으면 폐가 점점 들리면서 내 몸이, 오른쪽 폐가 들리는 환경 속에서 내 몸이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냥 운동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하면 운동을 조금 덜 해도 폐가 들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운동 살짝만 해도 또 싹싹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운동에 대한 부담을 살짝 줄여주면서
또 폐를 좀 빠르게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컨디션도 살짝 올려주고, 컨디션을 완전히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컨디션을 살짝 올려주고, 또 폐가 또 살짝 들려있는 상황을 또 유지를 해주니까 창자 속의 가스 흐름이 또 약간 개선이 되겠죠. 오른쪽 폐가 눌려서 창자 속에서 가스가 이동 안 하던 가스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더 잘 통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폐가 조금 들려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제 낮에 한번 벗었다가 저녁에 타면 다시 처음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뭔가 쓱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운동을 해도 더 빨리 폐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 없이 운동해도 더 빨리 시간이 가면서 지금 제가 6일 정도 됐거든요. 7일 정도 됐는데 더 빨리 이게 폐가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조금 실험 중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서 구부리고 있고, 이 등짝을 구부리고 있는데, 이게, 등짝을 구부리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스포츠계에서, 윗몸 일으키기가 좋은 운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요즘도 그런 말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뭐, 복근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창자를 위해서는 또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단정하기는 좀 그럴까요? 우리 입장 일반인들한테 윗몸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나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창자가요, 좀 이게 우리 몸이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몸을 앞쪽으로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창자도 위치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창자가 장관막에 붙어서 있는데 창자도 이런 식으로 좀 구부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제가 몰라요. 제가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끼니까. 이렇게 구부려. 창자가 만약에 이래 있다면 이렇게 앞쪽으로 수그러.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느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뒤로 뛰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뒤로 뛰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 들기 있잖아요. 뭐 등짝 누르고 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운동하고 이게 뭐 발 뻗어서 엉덩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다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창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찌그러져 있던 창자가 막 펼쳐지는 느낌을 제가 한 두세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그 중에 또 어떤 특정한 내가 약간 다르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 들 때, 약간 성질이 달라요. 제가, 좋습니다.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그 뒤로 이렇게 팔 돌리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갈 때 뭐 이렇게 옆구리 치면서 걷고 뒤로 올 때 이렇게 하고 또 앞발 뒷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중첩된 것 같아요. 중첩된 거. 누워서 엉덩이 들 때 그러니까 발을 엉덩이 쪽에 쫙 갖다 대버리면 엉덩이 들기는 되게 쉬워져요. 그죠? 네? 발을 양쪽 발바닥을 땅바닥에 댈 거 아닌가. 그걸 엉덩이 쪽으로 싹 갖다 대버리면 무릎을 굽히면서 엉덩이 쪽으로 갖다 대버리면 발바닥을 엉덩이 들기가 좀 쉬워져요. 그 별로 효과가 없죠. 근데 발을 뻗으면 발바닥을 좀 이렇게 무릎을 조금 펴면 끝까지 펴는 게 아니고 좀 더 펴면 약간 들어 올리기 약간 힘들어져요. 그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펴서 그냥 이렇게 약간 펴면 이게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스포츠 하는 분들이.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폈는데 편 채로 발바닥을 엉덩이 쪽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썩 들썩. 이거 하다가 제가 뒤쪽 허벅지 쥐 내릴 뻔도 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올 뻔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운동을 이렇게 좀,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약간 충격을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거 다른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조금 다른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걸 하여튼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좁아져 있던 창자 한 가닥이 쭉 펼쳐지면서 이거 뭐지? 라는, 좀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느낌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다리 쪽으로 막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막 희한하더라고요.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 창자가 바뀌면 다리로 가는 혈액 순환도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다리 쪽에 막 자각 증상이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변도 뭐 좀 불규칙적으로. 변이요 자주 나오는 거는 팽창이 풀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팽창이 풀리는 과정이다. 변이 너무 안 나오는 거는 그 약간 균형에 문제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을 변을 보면 그거는 뭔가 순방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틀이 됐는데 변이감이 없다 그러면 좀 균형에 문제가 있다, 이 팽창이 뭔가 창자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이 막 아침에도 나오고 점심때도 나오고 저녁에 나오면 지금 이거는 뭔가 창자가 좀 원활하게 균형 잡기 할 때 그냥 변이감이 자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화장실 간다는 게 아니고 변이감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뭔가 창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창자 깊숙한 곳에 있던 창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진보행을 계속 한다, 또 학교 다닐 때 허리를 이렇게 우장하게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우리 몸을 변형을 시킬 거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가장 최근에 느낀 그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뒤로 걷기가 중요할까? 뒤로 그러면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누워서 이렇게, 이거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그 운동, 엉덩이 들기, 이거 혹시나 하게 되더라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약간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충격받을 수 있고, 저도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한 20번, 30번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충격받고 나서 조심해요. 한 10개. 어떤 날은 무서워서 5개만 하고 하는 날도 있고 그래요. 엉덩이 들기를. 아니, 그러니까 옛날 엉덩이 들기가 아니에요. 다리를 좀 뻗어서 발바닥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덜썩덜썩 이렇게 엉덩이 공중에 띄워서 덜썩덜썩 해주는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조심스럽게 해보실 수는 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다. 그죠? 우리 왜 그런가 하면 대다수 분들이 몸이 앞으로 수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 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충분히 더 형성이 되면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팔 운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거 단정하지 말고, 좋을 때는 이거 뭔가 순방향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왼팔 운동이 나쁘다 이러면 이거 팽창이 잡히고 있나? 아니면 나머지 세게 앞발 뒷발 옆구리 낄것, 혹은 뭐 물병 운동 안 됐나 이런 거 좀, 또 뒤로 뛰기 너무 안 했나, 또 스트레스 받고 있나, 빨리 점검하시라는 거야. 점검하셔야. 그게 누적이 되면 팽창 이렇게 되는 거다.
팽창. 그러니까 스트레스도요, 작은 스트레스를 한번 맞고 또 충격받고 또 충격받고 잃어버리면 이게 팽창이 되어요. 센 스트레스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한 스트레스를 몇 번 누적을 받아버리면 그 팽창이 생기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은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그냥 한 개로 만들어 봤는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